첫 번째는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용어,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그들이 갖는 특징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를 가지고 이 형태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1차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차 함수는 뭐다? 라고 하면 직선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자, A는 0이 아니어야 하고 A하고 B는 어떤 상수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이때 요 A의 이름, X 앞에 개수 A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뭐죠? A의 이름은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했었고요. 그죠? 이걸 이제 앞으로 책들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젠트 세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을 기울기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A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 B는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였죠? X가 0일 때 나오는 Y값. 그래서 이 B를 Y 절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고, 그지?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다 이제 좀 더 내용을 추가하면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좌표 평면 입장에서 보면 X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에 대응하는 Y값도 어때요? 점점 커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감소함수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게 그래프가 갖는 기본 개형과 특징,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이해하면 되냐면 직선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옮기죠. 이 적당히 옮기는 것을 우리는 평행하게 이동한다. 즉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또는 X축 대칭, Y축 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1인 직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가지고 하면 뭐가 되지?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1인 직선입니다. 자, 기울기가 3이라는 건 X가 1 늘어날 때 Y는 3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면서도 쭉 올라가겠죠? 자, 그때 이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얘를 옮길 겁니다. 어떻게 옮길 거냐면 X축으로 3만큼, 3이 나왔으니까 4만큼 평행 이동하고,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할 겁니다. 자, 그대로 가고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진 않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Y축으로 X축으로 4니까 옆으로 4칸 가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식이 바뀌는데 이때 이 평행 이동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X축으로 4만큼 갔으니까 원래 X를 뭘로? X 마이너스 4로 바꿨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원래 Y를 Y 플러스 2로 바꿔서 식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Y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는 Y가 Y 플러스 2로 바뀌는 겁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X가 뭘로 바뀌는 거야? X 마이너스 4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뭐가 되죠? 3X가 되고요. 암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계산 맞았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직선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모든 함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선생님이 X축 대칭할 거야. 자, X축 대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 Y라는 어떤 애가 있을 때 걔를 X, 마이너스 Y로 바꾼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X축 대칭, X축을 기준으로 접었대. 그러니까 X값은 변하지 않고 Y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 X, Y가 있는데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줘. 그러면 여기 있는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써서 3X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이렇게 하면 요 직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 X축 대칭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X축이 아니고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Y축 대칭, Y축 그러면 어떻게 돼? Y가 기준이니까 Y는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요 X만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꾸셔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쓸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다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런 여기에 살이 덧붙여서 각각의 함수들이 갖는 특징까지도 얘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이제 이런 원리로 2차 함수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앞으로 배우는 함수들도 전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놓고 이제 식을 4개를 써놨어.
자, 첫 번째는 y는 ax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를 써놨고요. 두 번째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함수를 써놨고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4개의 식을 썼습니다. 자,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원래 3번입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이게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때 a는 뭐가 돼야 되죠? 0이 아니고요. a, b, c는 어떤 상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y는 a의 x의 제곱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a가 0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자,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그렇죠? 자,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원점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원점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자, 이때 선생님이 이 점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꼭지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점의 둘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0,0을 꼭지점으로 갖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의 x좌표 잘 보세요. 이 이참수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쫙 그으면 좌우가 똑같지. 그지? 좌우가 똑같죠? 이 선이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 값입니다. x가 0인 값들이죠. 그래서 이때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x는 0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대칭축이라고 얘기해요. 자, 됐어요? 자, 꼭지점 얘기했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x는 0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대칭축이라고 한다. x는 0이라는 직선이 y축이고 그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y축 대칭에도 똑같고 얘네들은 y축 대칭에도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전부 이런 형태를 갖지만 경우에 따라 그래프가 더 폭이 좁을 수도 있고요. 더 넓을 수도 있죠. 폭이 더 좁을 수도 있고요. 더 넓을 수도 있죠. 언제 더 좁아지고 더 넓어질까요? 요 a의 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그래프의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를 들을 거냐면 첫 번째는 y는 x제곱을 한번 해볼 거고요. y는 2x제곱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대비되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도 한번 해보고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요걸 이해를 하면 더 좋아요. 자, 요 둘을 한번 보세요. 둘의 차이점은 뭐지? y 똑같고 x제곱 똑같은데 요 앞에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있죠. 그치? 근데 선생님이 요 부호를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겼어.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죠? 식에. 그러면 이때 이 두 식을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x는 그대로 있잖아. 그치? 근데 y의 부호만 반대네. x는 그대로인데 y는 부호가 반대야.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y는 부호가 반대래. 그것을 우리는 x축 대칭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둘의 그래프는 서로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럼 요거 그려놓고 x축 대칭하면 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었어. 그지? 요 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x제곱 앞에 개수의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는 대칭 관계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요 둘도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x축 대칭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너무 편해졌지?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일단 x가 0일 때 y가 0이죠. x가 1일 때 y가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겠죠. 자, x가 2일 때 4입니다. 마이너스 2일 때도 4가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포물선이 됩니다. 이게 바로 y는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그릴까요? 요렇게 이곳을 그대로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돼요? x가 1일 때 얘는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둘이 x축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x제곱은 x가 0일 때 똑같이 0, 요 점을 지나고 x가 1일 때 y가 2죠. 그러니까 1일 때 1인 것보다 더 큽니다. x가 2면은 y는 x제곱은 4였는데 얘는 8이니까 더 안쪽으로 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더 그려집니다.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잘 못 그렸어요. 자, 근데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요 그래프를 그대로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원점을 지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네.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대칭축도 변하지 않았지요. 자, 근데 뭐가 달라졌지? a의 값이 커지니까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a가 2분의 1인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얘랑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2분의 1, 1, 2 이렇게 되면 a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집니다. 즉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음수 관점에서 보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고요. 자, 요 파란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자, x제곱 앞에 개수인 a를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누가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지 않습니다. 얘는 값이 보가 마이너스니까 반대죠. 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양수일 땐 클수록 좁아지는 거고 음수일 땐 작을수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와 얘는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절대값 A가 무엇을 결정한다?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근데 그 폭은 어떻게 된다?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야. 자, 꼭지점의 좌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대칭축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옆으로 옮길 거야. 옆으로 이렇게 옮길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y는 ax의 제곱이라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럼 요 점의 좌표 뭐가 되죠? 0,0이고요. 이렇게 요 선, 이 선이 뭐지? x는 0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 옆으로 옮기고 내릴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x축으로 p만큼 하면 p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고대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는 옆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요 점의 좌표는 x축으로 그대로 왔으니까 x값만 바뀌어서 p,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p, 0으로 바뀌었고요. 요 선이 무슨 선이라고? x는 p라는 대칭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x는 p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함수가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x축으로 p만큼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는 x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x 마이너스 p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밑으로 내릴 거야. 얼마만큼 내릴 거냐면 q만큼 내릴 겁니다. 그러면 x축으로 q만큼 내려가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그대로 q만큼 내려갔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x는 그대로 p죠?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q만큼 내렸으니까 값이 q만큼 밑으로 내렸다. q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아, 요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문자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x축으로 q만큼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q만큼 이렇게 올라갈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요 선 따라서 그대로 q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럼 이때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p, q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또 바뀌었네요. p, q로. 근데 대칭축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얘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자, 써볼까요?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y축으로 q만큼 같다.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지? y 자리에 y 대신에 뭘 쓴다? y-q를 쓴다. y-q를 쓴다. 그러면 이때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y는 a의 x-p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q를 이항해서 플러스 q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의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이렇게 생긴 0,0에서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동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뭘 봐야 되죠? 변화된 형태를 봐야 되는데 x가 x-p로 바뀌었고요. 뒤에 없던 q가 결과적으로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얘가 0이 되는 x값을 p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x의 p를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은 뭐가 돼요? q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p, q를 무엇으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한 겁니까?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여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이렇게 되고요. a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를 ax의 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 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올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ap, q는 다 상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2ap를 플러스 b로 바꿀 거고 얘네들 다 상수니까 x가 없으니까 c라고 바꾸면 이때 이것을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식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식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특별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형태야? 기본적인 식을 평행 이동해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포함된 형태로 본 거고요. 그것을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된 형태라서 그렇고요. 얘는 전개됐기 때문에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표준형은 뭐가 좋고 일반형은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표준형은 어떻게 시작된 거지? 꼭지점을 따라서 식의 형태가 작성된 거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식을 정리하면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형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쉽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형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보통 표준형으로 많이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